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고공행진하던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달 들어 정부의 규제책 소식에 주춤했습니다. 전국 가격 상승폭이 축소한 반면 서울은 전주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5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항공주를 비롯한 운송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유가 하락으로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정유 종목은 최근 코스피 강세에도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조 9천억 원의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다음 주 초 2천억 원의 신규 자금을 처음 수혈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신규 자금 투입 지연으로 자금난 우려가 제기됐던 대우조선의 유동성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저가 중국산 수입 증가와 수요 산업 불황 탓에 철강 공급 과잉의 대표 품목으로 지명됐던 후판이 올 들어 일본과 유럽, 인도 등에 대한 수출 증가로 수출 효자 품목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43포인트 오른 2363.5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53% 오른 669.97의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순매수 이어가고 기관 홀로 4천억 원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들어오는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무난하게 넘긴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조정에 이어서 오늘의 소폭의 상승세 이어갔는데 오늘장 정리 정훈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보내주신다면요.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정용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8일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남아 있고요. 간밤이 상당히 궁금하기도 한데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상당히 무난히 넘긴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밤에 트럼프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제 그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상당히 대외적인 그런 변동성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이 내일장에 우리 시장에도 적용이 될 예정인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도 원유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장 막판에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오늘장도 대표님과 함께 탄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 오늘 상승을 했는데 대표님은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써주셨을까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정상적인 코스닥, 비정상적인 코스피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어제장 한마디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디커플링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코스닥은 정상적인 흐름 그리고 비정상적인 흐름의 코스피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제장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시죠.
네, 둘 다 상승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한 건데요. 현재 코스닥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지금 비정상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코스피가 조정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4월 21일부터죠. 오늘이 이제 6월 8일이니까 벌써 날짜상으로도 꽤 지났죠. 계속해서 21선 이탈을 한번 안 해주고 올라가는데 제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 21선 이탈 조정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계속 올라가면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비정상적이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지난 5월 중순부터 계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경험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제가 이제 봐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 깨달은 원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절대 가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절대 가격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5월 초순, 중순부터 그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코스피가 조금 더 가고 우량주도 가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만약에 따라잡지 못했다고 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합작,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밤에, 트럼프 청문회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과 한국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트럼프 청문회 결과 미국 지수와 한국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 이상. 그러면 한국은, 코스피는 이제 전강 후약이 될 것 같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상승 마감하는 전강 후약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고요. 약한 상승으로 마감한다. 그러면 플러스 0.5 이하죠. 근데 이제 그 중간 가격은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요. 일단 저 정도 기준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는 보합권인데 강세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3번, 4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숨막히는 차트 형태입니다.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있고요. 상원에 이제 미리 이제 그 제출한 그 문서 내용을 보면 오늘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코미가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가 그러니까 총선맹세도 하고 그다음에 수사 중단을 좀 강요했다는 식으로 이미 문서상으로 보냈어요. 네, 상원에.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서 정반대 말을 할까요? 최소한 같은 얘기를 하겠죠. 비슷한 얘기. 심지어 뭐 더 강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취임을 1월에 했습니다. 지금 뭐 6개월도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 지지율은 자꾸 떨어지고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어떤 여론도 높아진 와중에 오늘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은 지켜보자. 그리고 미국 시나리오에 따라서 한국도 움직이니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트럼프가 탄핵이 되든 말든 아니면 뭐 정상으로 집권하든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제가 국제 정치라든가 아니면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공주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지지율 높이기 위해서 탄핵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반드시 통상 압력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할 때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분석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길게는 얘기 안 해드리고 제가 특징적인 얘기해 드릴게요. 트럼프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원래 남자는 목적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지향적입니다. 이거는 염색체의 특성이에요. 근데 트럼프야말로 정말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왜? 지금 70대인데요. 20대 중반부터 사업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게 이게 가장 우려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안정적으로 집권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정치평론가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도 봐야 돼요. 왜? 주식의 등락 요소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뭐 실적, 가치, 차트 이것만 봐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왜? 등락 요소가 많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우려스럽다 그거고 일단 우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관찰을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 대해서 보신다면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이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먼저 보도가 됐는데 약세로 돌아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거기에 국제 유가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가운데 금융주들이 이들의 하락세를 좀 방어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 또한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돼서는 또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영국 총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아침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또한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대표님과 함께 풀어봤고요.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가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올라서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볼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그 대량 순매도와 삼성전자 하락에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했지만 종가에서 이제 바뀐 거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무관한 자체적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오늘의 포인트는 삼성전자입니다. 투자 효율성 부족으로 인한 반등 실패로 하락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제가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를 알고 계시니까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인데요. 라인이 그어져 있죠. 230만 원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대안 종목, 그러니까 전기전자의 대안 업종이 없으면 이게 더 가는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많이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코스피가 올라갈 때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코스피가 조정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좀 밀리고 아니면 삼성전자 그대로더라도 다른 대형주들이 좀 조정받고 다시 삼성전자 올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만약에 코스피가 다중고점 형태로 형성이 되어버리면 삼성전자가 지금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걸 여러분들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여기서 크게 가기는 어렵고 당분간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정리 양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도 짚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또 내일장의 전망일 텐데요. 앞서서 미국에 대한 상황, 시나리오 4가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전망을 조금씩 더 해주신 것 같은데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일부터는 지수 등락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종목군의 등락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어요. 지수는 갔는데 중소형주가 마이너스다. 그럼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지수가 좀 빠지더라도 조정받아도 중형주하고 소형주 지수가 그게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종합만 보시잖아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종합만 보시지 마시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 각각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은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은 지수는 보합으로 끝났지만 개별주가 많이 갔겠다. 혹은 대형주가 많이 갔겠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굳이 전망한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내일도 갈 것 같은데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중형주라든가 소형주에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앞서서 저희가 전망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별개로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 각각 개별적으로 좀 나눠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까지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지사항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볼게요. 모두투어가 올라왔습니다. 출국자 증가 따른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YD 온라인입니다. 카카오에서 50억 원 투자 유치 소식 또한 들려왔네요. 자, 제로투세븐이 올라왔는데요. 정부의 저출산 대책 마련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성수기 저유가 그리고 원화 강세 이 세 박자에 따라서 항공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모두투어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6% 넘게 상승하면서 49,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출국자 증가 그리고 이제 성수기에 다가오는 만큼 오늘 항공주와 그리고 여행 관련 종목들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모두투어와 함께 이들 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아무래도 성수기이고 또 유가가 저유가 상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유동성 장세의 힘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절적으로 지금 출국자가 증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안 했을까요? 또 재작년에는 안 했을까요? 했거든요.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런 거고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정 주가 대비 약 2.5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만약에 매수하신다면 전업 단기로 61선까지 기다려보자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가 6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52주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럼 작년 6월에는 증가가 안 했을까요? 그때도 증가했거든요. 그럼 그때는 왜 내려갔어요? 그래서 뉴스는 사실은 그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이 원인이지 않나.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어땠습니까?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럼 그 전년도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출국자 증가해서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결국 현재 장세가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근데 이제 근거 없는 너무 희박한 그런 중소형주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우량주 개념이잖아요. 모두투어 정도 되면. 그래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요. 제가 볼 땐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되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도하시는 게 낫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1% 하면서 계속 올라갔죠.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렸죠. 상승 추세일 때 21% 매수하자. 어때요? 계속 걸리죠. 하여간 상승 추세인 종목은 21선 이탈할 때만 들어가줘도 단기 매매가 됩니다. 굳이 제가 추천 안 해줘도 여러분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매수를 해도 저렇게 고점 매수하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상승 추세인 종목은 21선 이탈할 때만 그때 들어가도 최소한 그게 눌림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모두투어에 관련된 거, 저건 뉴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정리하고, 미보유자는 좀 기다리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매 연마다 성수기 때에는 그리고 출국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는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최근에 지수도 올라가고 유동성이 상당히 활발한 증시인 만큼 모두투어가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나와도 유동성이 부족하면 올라가지 않는 게 주식의 가격인데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매도 시점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61선을 이용해서 매수 가담해보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YD 온라인이 올라왔습니다.
카카오에서 50억 원 투자 유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 YD 온라인은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7% 넘게 빠지면서 5,0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조금 5일선을 타고 좀 올라오는가 싶긴 했는데 오늘 상당히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대표님과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YD 온라인은 오늘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5일선 지지는 받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저 재료가 이미 유출이 됐다고 봐요. 그 전에 움직임이 좀 이게 묘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적정 주가가 1,100원짜리예요. 지금도 사실 거의 5배 골평가 돼 있는데, 그 전에 움직였다가 오늘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밀렸다. 이거는 유출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내일 반등 나오면은 매도를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반등이 한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에 이제 그 추격 매수자들이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매도 주시고, 미보유자는 21선까지 기다리세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재료 나온 건 오늘인데, 그 전에 이미 올랐어요. 묘하죠? 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거 약간 좀 의심스러운 차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하고,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21선까지 기다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21선 와주면 한번 단기 매매 해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 소식이 이미 선반영되면서 오늘장은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보유자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21선 이용해보자라는 그런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제로투세븐이 올라왔는데 항상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마련, 정책 기대감의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관련된 저출산 대책 관련된 종목으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메디앙스, 제로투세븐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들 종목도 오늘 흐름을 보니까요. 장 초반에는 상당히 올라왔는데 이내 그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움직임입니다. 일단은 제로투세븐에 대해서는요. 오늘장 1% 넘게 상승하면서 7,610원이에요. 윗거래가 좀 달렸는데 대표님,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위쪽으로 많이 상승했다가 이내 반납을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출산과 관련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저출산 문제처럼 국가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2027년 정도에 그 인구 정점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2025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한 5,300만 명 정도 보는데 제가 볼 때는 5,250만 명입니다. 별도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국가의 미래를 본다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인구가 나중에 줄어드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노동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또 병역을 담당해야 될 군인 수도 줄어들어요. 근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거는 실효성이 있거나 장기적인 게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정권은 5년이거든요. 근데 출산 관련돼서 효과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리죠? 거의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나 말이나 닭이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효과 보려면 20년 걸리니까 어떤 정권에서 이거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긴 하겠죠. 근데 성과가 안 나와요. 당연히 성과가 나오는 거 위주로 정책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로 차라리 한 20, 30년 독재하는 사람이 나오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저출산과 관련된 거는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의 문제가 되는데 왜 이 말씀드리냐? 사실 저출산 관련된 이런 종목도 뭔가 정책이 나온다 그래도 단발성의 가능성이 높고요. 혹시라도 올라가면 그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진정으로 어떤 큰 수혜를 받아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왜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메커니즘으로 흘러간다 이런 걸 아시면 어떻습니까? 더 낫겠죠? 그래서 이건 무슨 행정하는 분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에서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관심을 가져보는데 효과가 빨리 나오는 걸 우선 정책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롱텀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출산 관련주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계속 매수하시는 게 낫겠고, 국가의 미래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그렇게 메리트는 없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로투세븐은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 그냥 홀딩하세요. 왜? 지금
저평가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로투세븐 함께 말씀 도와드리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빠르게 다음 소식도 이어갑니다. 성수기와 저유가 그리고 원화 강세 이 3박자의 항공주들이 최근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9주 만에 처음으로 좀 증가를 나타내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45달러에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 또 성수기, 원화 강세, 최근에 달러 약세 흐름 이어오면서 원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때문에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흐름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모드 투어도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항공주들이 최근에 탄력이 좋거든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성수기 저유가 원화 강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수기야 매년 찾아오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요. 저유가는 아마도 지속될 겁니다. 저는 그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좀 높았을 때, 그러니까 한 50달러 이상, 한 약 55달러 가까이 갈 때 저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저거 지속 안 된다고. 이유가 있어요. 중동 국가들이 자기네가 여유가 없어요. 네, 재정 지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동안 쌓아놓지 않고 막 쓰는 바람에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오페크에서 자기네들이 감산 합의한 대로 좀 믿지를 않습니다. 왜? 일단 돈이 없는데요. 자기네 재정 지출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유가에 관련된 거는 저는 이거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원화 강세 같은 경우 정반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시간이 좀 나오면 그 금이라든가 원달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번 해드리는데 원화 강세는 지금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어차피 저는 하반기에는 다시 올라간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항공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적정 주가를. 제주항공하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KA홀딩스 이렇게 이제 4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저평가된 거는 아시아나항공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항공주에 대한 대응 전략은 보유자는 그냥 모든 종목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21선 정도 이탈했을 때 들어갔다가 한 10에서 15% 정도 단기 수익 노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유가와 원화 강세에 대한 기조로 인해서 항공주들 좀 짚어드렸는데 저유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반면 원화 강세는 일단 6월에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고요. 갈수록 원의 약세 흐름으로 이어질 가망성이 많다라는 그런 흐름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우량주 오뚜기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또 올라왔네요. 네, 앞서서 종목 이슈에 대해서 대표님이 상당히 꼼꼼하게 짚어드려서 우량주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뚜기가 올라왔는데 오늘 4% 넘게 상승했고요. 86만 4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의 최고가가 상당히 89만 3천 원까지 올라와줬거든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60만 원에서부터 지금까지 80만 원대로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오뚜기는 이제 지금 현재 적정 주가 대비 약간 고평가되어 있고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직장인 들어가도 됩니다. 61선과 121선에서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사인을 주셨거든요. 적정 주가 대비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직장인 단기로 접근하실 분들에 대해서는요, 61선과 그리고 그 아래 있는 121선에 대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모아 가시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 오늘은 4% 넘게 빠졌고요. 15만 3,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초가는 최고가 5월 달에 17만 1,500원이었는데요. 바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오늘 우량주 넷마블 게임즈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그 종목에 대해서 차별 없이 똑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28,900원이 적정주가예요. 그럼 몇 배입니까? 지금 5배가 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17만 원대는 뭐 거의 뭐 한 5.5배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는 지금이라도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매매해 주시는데 이 종목의 최저가가 되면 그때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미보유자들에게는 이거 지금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게 전 진정한 도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넷마블 게임즈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많이 빠진 가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에 이 최저가 전후 가격대를 틈틈이 노려보자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오뚜기와 넷마블 게임즈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평택촌놈의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DMC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할게요. 원익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개별주는 DMC가 올라왔습니다. 와, 오늘 10% 넘게 상승 탄력이 올라왔는데,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최고가는 4,155원이었고요. 종가는 3,900원입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오늘 DMC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종목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30% 이상 상승했고요. 윗꼬리도 길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는 매도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21선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딱 보면요. 계단형으로 올라요. 지금 올라갔다 좀 밀리고 역시 올라갔다 밀리고 다시 또 이제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물론 계속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상 이 각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린 건데 대신 이 종목은 만장에 조정이 나온다. 여기서 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관심 종목 이렇게 세팅해 드릴 때 보면 대부분 다 좀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습관을 들이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다려서 오면 잡고 안 오면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죠.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홀딩하는 종목들이 있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매수 한번 잘못해갖고 도대체 몇 년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급한 마음만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의 그 투자 철학이 소욕분카로라고요. 그러니까 소들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분수에 맞게 매매하자. 예, 로봇처럼, 카멜레온처럼 매수하고 로봇처럼 매도하자. 무슨 얘기냐? 매수는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지만 매도는 정말 칼같이 해야 됩니다. 로봇처럼 해야 돼요. 근데 핵심이 뭐냐? 서두름이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매매를 횟수를 줄이되 확률 높은 게임을 가자.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DMC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운송장비 그리고 기계장비가 좀 올라와줬는데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보유자는 매도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21선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개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이 올라왔어요. 자, 원익 같은 경우에는 원익 IPS 지난해 좀 분할 전에 많이들 기억하셨을 텐데요. 상당히 반도체 관련돼서도 관련 많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와준 것처럼 OLED 관련돼서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원익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1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최고가 7,560원을 찍고 내려온 이후 7,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최저가 3월 31일 날에 5,210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원익 상당히 돌파해줬는데 다중 매물대를 돌파하기 직전인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적정 주가가 24,500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아직도 가격이 7,000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단기로 5일선에서 매매하세요. 보통 제가 전업단기로 21선 얘기하잖아요. 근데 5일선은 뭐냐? 탄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의 속도가 좀 느렸어요. 5,500원에서 6,000원까지 가는 게 대략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거든요. 10% 올라가는 게. 그 이후에도 역시 한 5% 더 가는 것도 거의 한 달 걸렸거든요. 근데 오늘만 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거는 완전히 응축돼갖고 올라가는 종목인데 대신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정도 또 한번 반등 나오고 던졌다가 적당한 가격에 다시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도했었는데 5%만 더 싸게 잡아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게 버는 거거든요.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미보유자는 5일선 보세요. 5일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좀 타고 올라오는 라인이거든요. 그만큼 탄력적이기 때문에 뭐 저평가 된 데다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해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에 대해서 적정 주가는 24,500원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온 만큼 매도 후 재매수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흐름 또한 탄력적이기 때문에 5일선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자라는 그런 전략까지 짜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주 원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존덤의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DNA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주는요, 이오테크닉스가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하면은 딱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13%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10만 원에 딱 마감이 됐습니다. 자, 최근 흐름에서 돌파하는 흐름인데, 바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이 종목은 오늘 증권사에서 저평가됐다고 하는 리포트가 나오고서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만 원에 끝났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적정가 73,800원이에요. 어쨌든 제 기준으로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가 더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하지만 어쨌든 제 기준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거만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저는 적정 주가가 특허를 받았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대한민국에서 현재 적정 주가 특허 받아갖고 그거 발표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저평가됐다는 걸 저평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21선까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서 그리고 최근에 OLED 플렉서블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이 장비주로 분류되면서 이 종목 관심을 받고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저평가와 이 증권사에서 생각하는 저평가와는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적정 주가로 특허를 낸 적정 주가로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적정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기로 하겠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21선 이용해 보시라는 그런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DNA 링크가 올라왔는데 오늘장의 흐름도 확인합니다. 최근에 상당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7% 넘게 상승을 했고요. 4,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상당히 고점에서 많이 흘러내린 주가입니다. 바로 대표님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DNA 링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세의 흐름인데 상당히 바닥 쪽에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보유자는 그냥 홀딩하세요. 그리고 네. 미보유자는 전업단기로 5일선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적정 주가는 7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절대 가격 메리트 때문에 그래요. 고평가된 건 사실이지만 가격이 너무 지금 싸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 종목의 추세예요. 현재가 4,700원인데 고점 라인은 어땠습니까? 지금 대략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4,000원대까지 올라갔다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가격대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또 팁 하나 드릴까요? 사실 제가 드릴 팁이 정말 많은데요. 아무리 좀 기업이 나빠도요, 역사상 최고점에서 80% 정도 한번 하락하잖아요. 반등이 확률상으로 한 번은 꼭 나와줍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더 빠지는 한이 있어도 일단 역사상 최고점에서 80% 빠진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 쫙 보세요. 한두 번 반등이 꼭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개입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상 최고점에서 80%까지 마이너스가 될 때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도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좀 개별주 성향이긴 하지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우량주 개념의 주식이 역사상 최고점에서 80% 밀렸다. 그래. 그러면 단기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외국인과 기관이 후발 매수자들이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한 번은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DNA 링크 설명을 도와주시면서 80%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DNA 링크는 오늘장에는요 4,700원이고 최고가가 한때 24,650원이었습니다. 80%가 떨어졌을 때 그 가격대에서는 단기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잘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서서는 또 최고점에서 25% 하락했을 때는 조정의 마지노선 그리고 45%는 또 추세 전환의 마지노선까지 가격대 설정도 기억하시죠? 그 점까지 꼼꼼하게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테마주였습니다. 이오테크닉스와 DNA 링크까지 알아봤고요. 중요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의 업종과 테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존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알아볼게요. 코스피에서는 음식료품이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종이 목재 업종 꼽아주셨네요. 테마 확인합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관련주,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3개월 이내 신규 상장주까지 짚어주셨네요. 네, 워낙 내일의 변동성이 좀 예상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내일 공략 업종과 테마가 중요해 보입니다. 바로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업종은 코스피에서는 음식료품이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종이 목재를 좀 처음으로 꼽아주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종의 순환매를 대비해서 우리가 선취매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음식료품에서 중소형주, 코스닥 종이 목재에서 중소형주 들어가셔서 묻어놓으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저쪽 업종에서 그 저평가된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코스닥의 종이 목재 한번 잘 보세요. 제주들 보면 대부분 다 저평가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지금 따라잡기는 힘들다 혹은 뭐 지금 어중간한 종목이다 그러면 그냥 묻어두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1년에 매매를 100번 한다고 해서 3번 한 사람보다 돈을 더 번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매매를 많이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묻어두시고요. 하다 보면 어차피 순서대로 오릅니다. 아까도 뭐 무슨 모드투어도 이제 그 오늘 뉴스에도 나오고 했지만 성수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비교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작년 성수기에는 왜 안 갔냐고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순환매로 여러분들이 저평가된 거를 갖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누구한테 좋을까요? 네, 직장인한테 좋습니다. 전업들은 좀 답답하죠. 왜? 전업들은 빨리빨리 안 가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들 저거 들어가시면 테마주는 이제 역시 전업용인데요. 갤럭시 관련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조정받은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3개월 이하짜리 신규 상장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뭐 테마에서는 스마트폰, 갤럭시 관련 종목에 대해서 조정받은 종목들 위주로 전업으로 들어가 보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한 전략 알아봤고요.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선물 전략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주식 선물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요, 코스닥에서 제약업종을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단타는 코스피 전기전자 꼽아주셨네요. 네, 오늘 추세와 단타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을 꼽아주셨는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약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전자 포지션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포지션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데요. 저는 사실 주식 선물은 매수는 별로 안 하고 거의 매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갈 것 같으면 현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매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적정 주가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코스닥 제약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요. 무려 9.7배 고평가된 게 있어요. 9.7배.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쯤 매도 포지션 들어가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트를 드린다 그러면 가격대가 수십만 원짜리입니다.
9.7배. 놀랐죠? 네, 그런 종목이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정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단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전기전자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삼성전자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LG그룹주, 삼성그룹주에서 이제 전기전자 종목들이 좋은데, 그쪽에서 단기로 들어가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파생, 선물에 대해선 매도가 꽃이라고 하는데, 네, 대표님 매도 시점으로, 포지션으로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할까요?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여전히 관망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 전략 볼게요. 선물은 매도 물량 청산 후 9월물 양방향이라는 전략 세워주셨고, 옵션은 7월물 선물과 연동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외국인이 현선물 순매수해주면서 우리 시장 조금 끌어와줬는데, 오늘의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내일부터 이제 9월물이 매매가 된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12월물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9월물 표기를 했는데요. 내일 그냥 그동안 보였던 매도 물량 청산하세요. 그래도 아마 수익이 났을 겁니다. 최소한 2포인트, 많으면 3포인트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청산하시고, 내일은 적어도 하루 정도 양방향으로 대응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결과라든가 한국의 여러 가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옵션은 이제 내일부터 7월물로 하면 됩니다. 8월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7월물 하시면서 선물 따라서 뭐 선물 매수할 때는 콜 들어가는 거고 매도할 때는 풋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그런 시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이후에 좀 양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월물이 바뀐다는 점까지 잘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대표님이 직접 상담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평촌회배에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대표님과 함께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샵 0082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6332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소프트 2,700원의 매수 비중 15%입니다. 대표님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알서포트는 오늘 2,6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가와 좀 비슷한 가격대인데 바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알서포트를 2,7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근처예요. 어떻게 진단 도와드릴까요? 이 종목은 손절가 10%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손절가가 안 오면 그냥 홀딩해 보세요. 그냥 홀딩하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좋은데 목표가를 제가 설정하지 않은 게 이건 만약에 탄력 받으면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미보이자는 21선이 되면 매수를 하시는데 현재 21선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서포트 지금 매수가 2,700원에서 손절가는 10% 정도 잡으시는데 손절 라인 터치 안 한다면 계속적으로 홀딩하면서 끌고 가보시라라는 그런 전략을 해주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요. 전업단기 21선에 대해서 들어가 보자라고 했는데 현재 계속적으로 21선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8395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DHP 코리아를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 10,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얼마에 매도할까요? 매수한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라고 하트 잘 보내주셨네요. 자, 지금 10,000원의 매수가인데 오늘 1,2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소폭의 수익권에 있으신데요. 매수한 지 오래되셨대요.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이제 좀 수익권에 계신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본전을 회복한 거거든요.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떨리는 구간이죠.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000원에 매수한 지 오래됐다. 그러면 작년 8월이었어요. 그럼 거의 지금 10개월 됐거든요. 거의 10개월 전에 매수했으니까, 이제 오래된 거죠. 그리고
약 30% 정도 평가 손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천신만고 끝에 지금 본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 10%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주세요. 지난번에 30% 밀릴 때까지 안 던졌잖아요. 이번에는 반드시 손절가 10% 던져주시고요. 목표가는 이제 소박하게 한 20%만 잡아보세요. 왜? 여기서 너무 높게 잡다 보면 또 계속 홀딩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순환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 기간에 다른 걸 잡았으면 더 효율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이자는 5일선 전업 단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5일선이 지금 바로 붙었거든요. 사실상 조금만 밀리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떨리는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이 정말 시청자 마음을 무엇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손절 10%고요. 수익 20%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고요. 미보이자는 전업단기 5일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확인을 해볼게요. 435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용기 내서 여쭤봅니다. 한국전자 인증 7,500원의 매수, 비중 60%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시청자님들 보내주실 때 정말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한국전자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7,01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좀 손실 구간이 있으신데 대표님 좀 어렵게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 같아요. 네, 꼼꼼하게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절을 보고 이제 구하고 절 있잖아요. 이제 문장에는. 근데 딱 그 절을 보고 제가, 굉장히 손해 많이 봤나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7,500원인데 현재 지금 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10%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적정 주가 대비는 고평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번에는 이렇게 하세요. 손절가 10% 또는 본전되면 일단 매도하세요. 왜 그러냐면, 가격대 자체가 일단 내가 매수한 다음에 한 2주 이상 평가 손이었던 종목은 본전되면 무조건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더 가더라도. 왜? 안 그러면 계속 끌려다녀요. 그리고 지금 종목이 워낙 많아요. 유통상 장세가 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미보이자들은 120선까지 기다려보세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7,500원이니까 여기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매수했다 그래도 거의 한 달이에요.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거의 2달 반입니다. 너무 시간 낭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7,500원이 오면 일단 본전 매도하시고 아니면 손절가 10%에서 끊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미보이자들은 120선이 깨지면 그때 매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 보유자 본전 또는 손절 10%에 대한 가격대 설정 도와드렸고 미보유자는요 121선 이용해서 매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적정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딱하니 대표님의 사진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배너를 꾹 눌러주시면 적정 주가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 통해서 적정 주가를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과 함께 적정 주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피, 코스닥 2,000 종목이 넘는 적정 주가가 다 나오고요. 종목명을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매달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안 드리겠고요. 특허청에서 기술 특허를 제가 취득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정말 알차게 1시간 꾸렸는데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1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신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요,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사진, 평택촌놈의 적정 주가 꾹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